이 회사는 내가 내 손으로 세웠고 아직도 내가 최대 주주다. 아버지, 그건 과거 얘기잖아요. 지금은 회장은 현재다. 버스를 닦는 손이 부끄럽다 말하는 자에게 이 회사를 맡길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지분을 회수한다. 회의실은 숨조차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미연은 하얀 얼굴로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서울 강동구의 겨울 새벽,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정도로 매서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정도교통그룹의 버스 차고지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넓은 공간을 어스레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버스와 버스 사이를 오가며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75살.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입김이 추위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꼼꼼했습니다. 차바퀴 주변에 작은 쓰레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심하게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만수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 철 냄새. 내가 이 냄새로 평생을 살았지. 만수는 잠시 빗자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년 전 처음 버스를 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냄새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그가 첫 버스 핸들을 잡았을 때의 떨림, 30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버스를 장만했을 때의 기쁨, 40살에 두 번째 버스를 늘렸을 때의 뿌듯함. 모든 기억이 이 냄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교통그룹의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그였지만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렇게 새벽마다 차고지를 찾아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집스럽게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지만 만수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시작했던 초심을 잊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고지 안에는 25대의 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각각의 버스마다 만수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 파란색 버스는 지난해 추석 때 고향 가는 승객들로 가득했던 버스였고 노란색 버스는 여름철 에어컨이 고장나서 직접 수리했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 대 한 대 버스를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장님, 또 나오셨네요. 새벽 근무를 시작하러 온 김 기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중반인 김 기사는 만수가 회사를 키워가던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김 기사님도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 첫 차는 몇 시죠? 5시 반입니다. 벌써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승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밤늦게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정도교통그룹의 버스를 믿고 이용하는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내 이정희가 미역국을 끓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살의 정희는 새벽마다 남편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국물을 준비해서 집에 돌아올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부엌창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셨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남편에게 그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영혼의 안식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맞이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식탁에 앉은 만수에게 정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내 몸이 아직 이 냄새를 그리워하거든. 만수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 부부가 남편의 새벽 청소 일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선과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박미연의 경우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코를 찡긋하며 기름 냄새에 대해 은근히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만수는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아 정희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에서 무언가 걱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 정도윤과 며느리 박미연이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현관 앞에 세워진 반짝이는 외제차가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입차 딜러이자 카센터 체인 CEO인 도윤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이날을 준비해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끓였고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전복죽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저녁 시간, 정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기름 냄새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 집에 기름 냄새가 버스 냄새 같아요. 미연이 도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밝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서재에서 나와 아들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윤아, 미연아, 어서 와라.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다. 하지만 미연의 시선은 만수의 손톱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엔진오일 자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올라왔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고 미연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딘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니? 만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새로운 전시장을 하나 더 열 예정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말이에요. 미연이 남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남편이 이룬 것들이요. 그때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차고지에 나가세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될 텐데요.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수저를 들던 손을 멈췄고 만수는 미연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직접 청소를. 솔직히 체면이 걱정됩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 필라테스 회원들이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정도교통그룹 회장님이 정말 청소를 하시냐고요. 만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체면이라.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타는 고급차도 내가 세운 버스 회사에서 번 돈 덕에 생긴 건데.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르게 봅니다. 미연도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SNS 시대에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자칫하면 회사 브랜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는지 모르니?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아버지 나이에는 조금 더 품위 있게 지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 지금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거냐? 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도윤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진짜 쉬시면 안 될까요? 골프도 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미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또래분들은 다들 그렇게 지내세요. 회장님이셨던 분이 굳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뒤를 따랐지만 만수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에 남은 도윤과 미연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말한 게 없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신 거예요. 서재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 나를 부끄러워하니 내가 지켜온 시간은 무엇이었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말 한마디의 파장. 그날 저녁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차고지로 향했지만 빗자루를 들고 있는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역시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라 말을 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편 미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평소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스튜디오는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도 20명 남짓한 회원들이 모여 함께 운동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연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골 회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운동을 마친 후 간단한 차 시간을 갖는 것이 이곳의 일상이었습니다. 회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주부들이었고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연쌤 시아버님이 정도교통그룹 회장님이시라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회원이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미연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때 다른 회원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경영에 참여하세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새벽에 차고지에 나가서 청소를 도우세요. 정말요? 왜요? 회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현장을 놓지 못하시나 봐요. 저희도 처음엔 놀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당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이 아직 버스 차고지에서 청소를 하신대요. 요즘 세상에 좀 드문 일이죠? 미연의 이 말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특이하시네요. 보통은 골프나 치시잖아요. 미연은 그 순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시청자들도 함께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도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미연이 황급히 마무리하려 했지만 회원들의 관심은 이미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미연의 발언이 짧은 클립 영상으로 편집되어 각종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집안 시아버지가 버스 청소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들이 시작했습니다. 재벌 집안 맞아? 시아버지가 버스 청소 불안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청소를 해? 뭔가 이상하다. 가족들이 말리지도 않나? 며느리 표정 봐라. 완전 싫어하는 티 나네. 조롱과 의혹이 섞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미연은 집에 돌아와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어두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도윤이 미연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미연이 웃으며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미 퍼진 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지켜보는 것뿐이야. 그날 밤 정도교통그룹의 홍보팀 직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사 관련 키워드가 소셜미디어에서 급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보팀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진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며느님의 라이브 방송 내용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차고지에서 청소를 하신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알겠다. 언제 이사회를 여나?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부끄러워하니 내가 지켜온 시간은 무엇이었나? 그날 저녁 도윤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연이가 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겠지. 너희들이 정말 생각하는 바를 말한 거니까. 미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시아버지가 청소일을 그만두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각종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정도교통그룹 창업주, 여전히 현장 청소 고집 재벌가의 특별한 경영 철학인가 아니면 기사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수는 새벽 차고지에서 평소와 같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도교통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만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도윤과 미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도윤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자리했는데 그녀의 표정에서는 깊은 걱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상에서 회장님 관련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회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과 기사 제목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재벌가의 위선, 쇼맨십 등의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실수를 했지만 이미 퍼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미연이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에는 진정성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모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만수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상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공식 해명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요? 회장님의 진정한 의도를 설명하고 하지만 말을 마치기 전에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은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차고지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브랜드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는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미연도 남편의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도 늘 걱정돼요. 제 회원들 사이에서도 시아버님 얘기가 계속 오르내려요. 가문을 생각하신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그 말투는 뭐니? 아버지를 모시는 태도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니?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만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브랜드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이런 일로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미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제 스튜디오 회원들만 봐도 그래요. 다들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재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 이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업이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거래처에서도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분 일부를 제게 넘기시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현대적인 경영 방식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자신이 있어요. 미연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가 정말 능력 있어요. 이미 자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키워왔잖아요. 그녀의 말에는 남편에 대한 확신이 넘쳐났습니다. 정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그게 내 아버지를 대하는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그는 주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몇몇 임원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임원들은 도윤의 의견에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말, 며느리의 태도, 임원들의 반응. 모든 것이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회사에서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를 지킨다는 이유로 나를 지우려는 건가? 만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수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새벽 차고지로 향했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여전히 시아버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스튜디오 회원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자신이 오히려 주목받게 된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연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청자 수가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 그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간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쌤, 지난번에 시아버님 얘기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채팅창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말 버스 청소하세요? 재벌가 맞나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직 버스 청소 일을 하세요. 저도 처음엔 정말 놀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번에도 은근한 당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한 회원이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쉬실 수 있는 나이이신데. 그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만 쉬시라고요. 근데 너무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녀의 말투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채팅창이 들썩였습니다. 와, 진짜 특이하시네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미연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집에 기름 냄새가 항상 나요. 아무리 씻으셔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회원들이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미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이 볼 때도 좀 창피해요. 다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그녀의 말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가문의 품격을 생각하면 좀 그렇죠. 이 영상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의 발언이 더욱 직설적이었고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공개 디스, 재벌가 며느리의 솔직한 토로 등의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교통그룹 창업주, 가족 내 갈등 표면화, 재벌 며느리 발언 논란, 기업 이미지 타격 우려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정도교통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대비 7% 이상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경영권 불안정을 이유로 매도 의견을 내놓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오늘 오후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라.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미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송 내용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시아버지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후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훨씬 심각했고 도윤의 태도도 이전보다 강경해졌습니다. 미연도 함께 자리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도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지분 일부를 제게 넘기시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회사가 휘청거릴 수는 없어요. 미연이 남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님, 저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요. 제 주변에서도 계속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김없는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일주일 만에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업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도 계약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미연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하지만 도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입니다. 만수는 여전히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 혹은 내면의 성장 창업의 기억. 이사회가 끝난 그날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만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희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역시 버스 차고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만수는 차고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버스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버스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 버스 앞에 서서 손으로 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20살의 만수가 처음으로 버스 핸들을 잡았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의 버스를 몰며 하루 종일 도시를 누비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부터 밤늦은 막차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철에는 히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버스에서 떨면서 운전했고 여름에는 에어컨 없는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보다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버스 앞에서 만수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버스를 장만했던 날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중고 버스 한 대를 샀을 때의 기쁨과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직접 엔진을 고치고 타이어를 갈고 청소도 모두 혼자서 했습니다. 기술자에게 돈을 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차고지에서 기름투성이가 되어 버스를 수리하던 날들, 정희가 도시락을 싸서 가져와 함께 먹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희는 뭐라고 했더라? 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기름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당신의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정희는 남편의 기름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40살에 두 번째 버스를 늘렸을 때의 뿌듯함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 첫 번째 기사를 채용하면서 우리도 이제 회사다라고 정희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도 만수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수리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름 범벅이 되어 일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만수는 현장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보고를 듣고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서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 차고지로 나와 빗자루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만수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가족들의 생각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돌아보니 정희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 여기 있네요. 만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잠을 깨웠나 보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버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수치가 아니에요. 당신의 훈장이에요. 만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희가 남편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만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보여줄 때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창업 당시의 서류들과 함께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창업주 지분 51%를 증명하는 주식 증서와 회장 인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서류들을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치와 신념을 위해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만수에게는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도교통그룹 본사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만수가 긴급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달리 만수가 먼저 회의를 요청한 것이어서 임원들과 도윤은 궁금해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미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회의에서 만수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보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도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했고 주가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수가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젊은 임원들은 이번 기회에 현대적인 경영진으로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만수의 모습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도 함께 들어와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만수의 은퇴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내 손으로 세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중고 버스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의 정도교통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연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서류 봉투에서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회사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지분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 인감입니다. 만수가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직도 이 회사의 모든 중대한 결정은 내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과거 얘기잖아요. 지금은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하지만 만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과거가 아니다. 현재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를 닦는 손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길 수 없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변해서. 하지만 만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변한 건 아니지 않나? 정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지지의 뜻을 보였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뿌리는 현장입니다. 만수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현재 주가 상황이나 이미지 문제를. 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정신과 가치는 영원해야 합니다. 도윤이 다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시대를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수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다. 만수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 지분을 회수한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만수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면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영업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후계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30년을 일한 김 부사장을 후계자로 지명한다. 김 부사장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 만수가 단언했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진심, 그것이 바로 준비다. 김 부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만수가 슬픈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의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라. 버스를 사랑해봐라.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미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과 미연은 절망에 빠진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임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도교통그룹 본사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이 정식으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현장을 아는 분이 회장이 되셨네요. 김 회장님은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아시죠? 특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이해하는 리더를 얻게 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지만 만수의 진정한 의도가 알려지면서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적인 기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장을 잃지 않는 경영자, 초심을 지키는 기업가, 정신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도교통그룹의 안정적인 경영 체계와 확고한 기업 철학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신임 회장의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깊은 충격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수입차 딜러십과 카센터 체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회원들 사이에서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일부 회원들은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역력했습니다. 정희가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도윤의 표정을 보고 금세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윤입니다. 만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들어와라. 도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과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네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냄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냄새는 아버지의 땀과 노력의 증거였는데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라. 버스를 사랑해봐라. 그때 얘기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새벽 차고지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바라보는 가운데 도윤은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빗자루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름때를 닦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가 해온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미연도 변화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시아버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옷에는 기름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만수가 차고지에 나왔을 때 도윤이 버스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만수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만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조금 알겠나? 만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만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면 된다. 진심이 중요한 거니까. 도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첫 차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수와 도윤은 나란히 서서 버스가 차고지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버스 안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길을 나는 평생 지켰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지켜가겠지.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그들의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침이 다시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품고 달려가는 버스들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